크레인으로 뒷공문을 잡아가지고 들어 30m까지 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 해도 수조 원을 벌 수 있었던 그런 특허였어. 근데 볼보는 딱 결정하지. 1920년대 어느 날에 스톡홀름의 한 식당에서 당시의 경제학자이자 SKF의 영업부장 아사 가브리엘손과 엔지니어였던 구스타프 라르손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스웨덴의 자동차 상황이 어땠냐면은 미국 차가 대부분이었어. 스웨덴도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 미국 차를 수입해서 타고 다녔는데 스웨덴의 이 척박한 환경에서 미국 차가 버텨내지 못하는 거야. 미국은 그 당시에 그래도 도로라는 게 좀 깔려 있었고 비포장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닦아놓은 길들을 자동차가 다니고 했었어. 근데 그런 데서 스웨덴 그 당시에 도로 상황이나 환경이 어땠냐면 90% 이상이 자갈길, 오프로드 이런 거였어. 주먹 크기만한 자갈들이 막 깔려있고 그랬대. 달리다가 차축이 부러진다거나 심할 때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 이런 겨울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이렇게 춥고 척박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미국 차들이 효율성을 되게 높이던 그런 시기였거든. 그래서 미국 차가 이제 얇은 강판 같은 것들로 차를 만들고 그랬으니까 차가 너무 추웠던 거야. 에어컨이 잘 돼 있겠니? 히터가 잘 돼 있겠니? 거기다가 이제 엔진룸 같은 건 밑엔 다 열려 있으니까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고장도 되게 잘 나고, 그래서 뭐 조금 타다 보면 고장 나고 부러지고 고치는 일이 대다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사 가브리엘손과 구스타프 라르손이 왜 스웨덴에 맞는 자동차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이 환경과 이런 척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그게 볼보의 시작이었던 거야. 아사 가브리엘손 같은 경우에 당시에 SKF의 영업부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과 컨셉을 가지고 SKF의 이사회에 가서 얘기를 해. 우리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면 분명히 우리는 대박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지만 SKF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가라. 이사회에서 부결돼. 우리는 베어링 만드는 회사지 자동차는 복합적인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걸 만들기에는 우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거절해. 근데 아사 가브리엘손이랑 구스타브 라르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차를 만들기 시작해.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10대를 만들어. 이 차로 운행을 해보고 시험 주행을 하고 다시 이사회를 찾아가. 자, 봐라. 이 차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도 버티고 충분히 시장성이 있지? 스웨덴에서 먹힌다 라고 해서 이사회가 그걸 보고 오, 이거 되겠네 해서 승인을 내줘. 그래서 원래 볼보는 SKF가 옛날에 베어링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등록해놨던 브랜드명이었어. 그 뜻을 살펴보면 나는 달린다는 그런 뜻이래. 볼보의 브랜드를 두고 자동차 만들 수 있게 투자하고 공장 부지를 내어줘. 그러면서 SKF의 자회사로 볼보가 탄생하게 돼. 그렇게 해서 SKF 산하에 있는 볼보의 첫 번째 차가 탄생하게 돼. 이름은 야코브. 근데 이게 미국 차랑 어떻게 달랐길래 이 스웨덴의 척박한 환경을 견딜 수 있었느냐? 야코브는 자동차 자체의 프레임과 강판 자체를 아예 다르게 써. 스웨덴의 자존심, 철강을 아낌없이 야코브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국 차들은 이런 것들이 작고 얇거나 약했어. 그거에 비교도 안 되게 두껍게 쓰고 아낌없이 철강을 투입해서 이런 환경에 버틸 수 있게 만들었대. 그리고 지금 이 스웨덴의 어떤 오프로드 자갈길 이런 것들을 달리기 위해서 엑슬이라고 해서 차 바퀴를 잡고 있는 축인데 이 축 자체를 굉장히 두껍고 강하게 만들었고 차 높이 자체를 높였어. 요즘 오프로드 차들 보면 차가 높지? 높은 장애물이나 험한 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차 자체를 높게 만들어. 그리고 이 영하 40도라는 기온을 버틸 수 있는 엔진이 필요했던 거야. 영하 40도면 엔진 오일이 얼어. 그럼 얘가 돌면서 마찰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을 해야 녹으면서 윤활 작용을 하고 엔진 오일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미국 차들은 시동을 걸어도 안 걸렸던 거야. 굳어있는 엔진 오일이 돌 수 있게 시동 장치를 만들어서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미국 차와 차별되는 스웨덴만의 자연 환경과 도로 환경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 그게 볼보의 첫 차 야코브였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야코브는 오픈카였대. 추운데? 이 스웨덴 사람들은 햇빛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해만 나면은 나와서 햇빛 쐬고 일광욕하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오픈카가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픈카로 낸 거야.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어떡해. 바람을 그냥 생으로 맞게 되니까 너무 추웠던 거지. 그래서 이 야코브가 흥행에 실패를 해. 잘 안 팔려. 그래서 급하게 PV4 모델이라고 해서 다 덮인 차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PV4부터는 승승장구. 그 다음부터는 엄청 잘 팔려. 그렇게 해서 볼보의 차들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차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볼보 차량은 되게 잘 팔려. SKF의 자회사로 시작된 볼보는 1935년에 상장을 하면서 볼보 그룹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볼보라는 자체적인 자립형 회사로 독립을 하게 돼. 그 이후부터 계속 차는 잘 팔렸고 1940년, 50년 이때에 볼보의 안전에 대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돼. 그러니까 볼보는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돼서 만들어진 차량들은 아니었어. 그런데 스웨덴 기후와 이 환경과 도로적 환경에 맞춰서 차를 튼튼하게 만들었더니 사람이 안 죽네? 왜냐면 그 당시에 미국 차라든가 다른 차들은 지금의 차랑 비교도 할 수 없어. 죽을 수 있겠구나, 사고 나면. 그런 차들이었어. 그런 차들에서 사고가 나도 사람이 안 죽네? 라는 사건들이 볼보 차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볼보의 창업자였던 아사 가브리엘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차는 사람에 의해 운전됩니다. 따라서 볼보가 만든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안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돼. 그러면 어쨌든 볼보는 차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안전해진 거야. 근데 이 안전에 대해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뭐냐? 우리는 안전에 집착하겠다라고 얘기한 순간에 누굴 데리고 오냐면 닐슨 볼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은 비동맹 중립국을 선언했어. 아무리 중립국이라 그래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 근데 왜 스웨덴이 침략하지 않았을까? 얘네는 자주국방에 굉장히 강했어. 왜? 쳐들어오는 건 못 참아.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투기, 잠수함, 그리고 탱크, 방어를 위한 모든 군사력은 진짜 세계 최고급이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 놓은 거야. 거기에 누가 있었냐? 볼보가 있었다. 볼보는 그 당시에 항공기 엔진도 만들었고 군수 물자나 전투 차량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했고 지원을 하기도 했단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아사 가브리엘손이 우리는 안전에 집착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닐슨 볼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닐슨 볼린은 항공기 회사에서 시트를 제작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뭘 만들게 했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점식 벨트를 이 닐슨 볼린이라는 사람이 개발해. 그 당시에 벨트는 뭐였어? 2점식. 허리에만 이렇게 두르는 벨트였단 말이야. 그럼 이 벨트는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압박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파열된대. 척추라든가 관절들에 손상을 되게 크게 입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서 닐스 볼린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는 이렇게 배낭처럼 매는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3점식 안전벨트 크게 몸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잡아주면서 사람이 튀어나가지 않고 장파열도 굉장히 막아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독자적으로 해서 이걸 특허를 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라든가 사용권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만 해도 수조 원을 벌 수 있었던 그런 특허였어. 근데 볼보는 딱 결정하지. 공개하기로. 무료로. 안전에 대해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누구나 사용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린 공개하겠다. 볼보는 최초로 만들어낸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 다 공개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50년대에 3점식 벨트가 나오면서 우리가 안전은 최고다라는 신호탄을 쏘고 1960년대 들어오면서 ART라는 사고조사단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스웨덴에서 볼보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갔어. 그래서 이 변수들을 좀 더 운전자 입장 또 실제 사고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볼보차가 난 사고들은 다 찾아갔어. 그러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각진 모양의 볼보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볼보의 대명사 디자인이 되기도 해. 여기서 채택했던 안전장치들이 뭐냐면 차량이 전복되면 천장이 찌그러져서 사람을 누르겠지. 그래서 이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 레이싱 경기에서 보면 롤케이지라고 있어. 차가 굴렀을 때 드라이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강한 뼈대야. 볼보가 그 당시에 차에 롤케이지만큼의 강한 강성을 적용했어. 그래서 이게 뒤집어서 굴러도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고 또 사고가 날 때 사람들이 뒤를 잘 못 보잖아. 그래서 뒤쪽의 측방에 오는 차들을 인지할 수 있는 후측방 감시장치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만들게 되고 볼보가 안전에 엄청 집착하게 되면서 그 누적된 데이터가 어마어마했던 거지.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 전 세계 자동차는 플랫폼 시장이 돼. 많은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플랫폼을 공유해. 플랫폼이 뭐냐면 자동차의 뼈대 같은 거야. 뼈대를 서로 공유하면서 가격은 낮추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량 생산의 시기가 오는데 볼보가 거기에 합승하지를 못해. 왜요? 볼보는 이제 스웨덴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도 했고 북유럽에서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많지 않았어. 그리고 안전이란 것 때문에 너무 연구개발에 몰입했던 것도 있어. 연구개발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차는 안전해야 된다 해서 어떤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것도 있었어. 그래서 운영난이 오게 돼. 어려울 땐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볼보 그룹은 자기네들 알짜였던 볼보 트럭 사업부를 놔두고 볼보 자동차를 팔아. 어디에? 먼저 미국의 포드사에 팔아.
포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차량 회사들과 브랜드를 사 모으던 시기였어. 그러면서 플랫폼들을 공유하고 이 효율을 높이면서 전 세계에 이런 차량들을 판매하는 거대 플랫폼 자동차 회사가 돼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약 18조 원의 볼보를 사서 거기에 볼보가 들어간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랜드로버, 제규어라든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볼보를 포함해서 포드는 얘네들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려고 했었어. 처음으로 낸 게 무슨 차냐? XC90이라는 차를 내. 볼보는 그동안 SUV라는 차종을 내질 않았어. 대부분 수용차 또는 외건 그런 차들을 냈단 말이야.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SUV는 차체 자체가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넣어야 됐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SUV가 유행이었어. SUV가 막 붐을 타던 시기였기 때문에 포드는 XC90을 개발하게 돼. 근데 포드에서의 첫 볼보 차량이 대박을 쳐. 엄청 팔렸던 거지. XC90에는 대중성의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승승장구하던 포드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를 맞게 돼. 그래서 몸집이 너무 거대해 있던 포드는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알짜 브랜드인 볼보를 다시 판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판매하게 돼?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얼마에 판매했냐? 얼마에 샀다고 포드가? 18조에 샀지. 중국 지리자동차가 5조에 볼보를 사. 18조에서 5조로. 완전 거저 산 거지. 이제 볼보는 중국 자본에 넘어갔고 중국 회사 넘어갔으니까 볼보의 정체성은 끝났다. 라고 모두 우려를 했어. 그 우려를 불식하듯 지리자동차 당시 회장이었던 리스프 회장은 우리는 너네들 소유하고 자본만 될 거야. 볼보 자동차의 가치관과 철학 기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철학대로 자동차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XC60, XC90의 풀체인지 모델 등이 나오면서 지금의 볼보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야.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 국내에서도 이 정도 사고면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걸어나온 그런 일들도 많아. 최근에 누구였지? 아나운서 부부가 정면 충돌을 했어. 근데 다친 데가 없어. 타박상 정도? 그때 타고 다녔던 차가 XC90이었어. 그래서 그 차를 재구입했대잖아.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 볼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연구자들이랑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거쳤을 거잖아. 되게 재밌는 연구 테스트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30m 고공 낙하 테스트가 있었어. 크레인으로 차를 뒷공문을 잡아가지고 들어. 30m까지 들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단순히 이 충돌 테스트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0m까지 끌어올려서 떨어뜨려. 그리고 무스 테스트라는 게 있었대. 무스가 뭐야? 뿔이 되게 큰 사슴이란 말이야. 배를 이제 엘상하면서 생각보다 높단 말이야.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무스를 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몸통이 운전석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른 동물들은 치면 바깥으로 날아가거나 위로 날아간다면 딱 치면서 그 무거운 게 통째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그런 높이였대. 그래서 이 무스로 사고 났을 때 사망률이 되게 높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무스랑 똑같은 구조의 모형물을 만들고 실제로 충돌을 하는 거야. 이 테스트를 통해서 뭐가 나왔다? 롤케이지와 같은 강성 프레임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부딪혀도 위로 날아갈 수 있게, 사람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나왔다. 볼보는 진짜 되게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이 정도 테스트까지만 하지 해서 타협하진 않았어.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볼보차가 안전하고 튼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볼보의 역사는 자동차 안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보가 최초로 개발해서 상용화된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점식 안전벨트, 최초이자 볼보의 어떤 상징적인 안전장치이다. 지금도 쓰고 있잖아. 얼마나 대단한 발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무료로 공개를 함으로써 모든 차량들이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라미네이트 윈드실드라는 게 있어. 이중 접합유리라는 거야. 꽃병 같은 게 딱 깨졌어도 손이 닿으면 비이지. 그러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앞유리 다 유리잖아. 사고가 나서 날이 들어와서 박혀. 그러면 죽겠지.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채용해. 유리 두 장 사이에 얇은 필름이 들어가서 접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져도 날이 서서 사람들한테 꽂히진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 시트나 이런 기둥에서 터져 나오는 사이드 에어백 있지? 이게 볼보에서 처음 개발된 거다. 그리고 경추 보호 시트, WHIPS라고 하는데, 차량이 뒤에서 추돌당했을 때 어떻게 돼? 사람이 뒤에서 박으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목이 딱 꺾이는 거야. 이 경추가 손상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가 딱 받치면 순간적으로 시트가 뒤로 살짝 가. 그래서 경추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WHIPS라는 경추 보호 시트가 볼보에 의해서
위해서 최초로 개발된다. 근데 이런 시트는 지금도 많은 차에 들어가지 않아. 왜?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차에 들어가지 않지만 볼보는 기본 사양이다. 그리고 이 CT 세이프티라는 거를 최초로 개발했어. 말 그대로 이 도심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행자가 튀어나왔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그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 지금은 되게 많은 차들이 그걸 갖고 있지. 근데 요거를 처음 개발한 거는 볼보. 이 외에도 엄청 많아. 볼보는 2008년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볼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이 1도 없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실시를 했어. 근데 참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로는 2002년 XC90이 처음 출시돼서 판매가 된 이후부터 20년 동안 영국에서 XC90으로 인한 사망자는 제로였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 영국에서 이 당시에 XC90이 출고된 대수만 해도 한 7만여 대 정도 된대. 그런데 이 중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만 봐도 이 비전의 절반의 성공은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생각을 계속 계승해서 2030년 비전으로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볼보의 역사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해온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을 보호하겠다라는 신념을 판매해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볼보가 어떤 브랜드인지, 왜 그런 차로 인식이 됐는지 이해가 됐나? 네, 됐습니다. 볼보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궁금해졌어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도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네.